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정리하셨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제3회 실전 모의고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시스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객체들의 집합인 시스템은 목적성, 집합성, 상호 관련성의 특성을 갖는다. 2번 기업도 하나의 시스템이며 재무, 회계, 생산, 마케팅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4번 시스템의 주요 이론가들로 버나드와 사이먼이 있다. 5번 환경과 조직이 다르면 경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시스템 이론이다.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회 1번 문제고요.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일단 이 시스템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 시스템 이론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자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론편에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이 전체 최적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전체는 당연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각 부분의 최적화 값이 존재할 거고 그걸 더해 놓은 것이 전체 최적화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부분을 보는 문제와 전체를 보는 문제를 구분하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분을 보면 보지 못하지만 전체를 보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분과 부분들 간의 또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이론은 다시 한번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고 그 전체 최적화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최적화 값의 합에다가 상호작용을 더해준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스템 이론에 대한 개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좀 얹어드렸냐면 결국 시스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상호작용이 되고 이 상호작용이란 관점에서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개방 시스템과 외부 환경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폐쇄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 중에 어느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개방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개방성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면 옳지 않은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 상호작용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시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스템 이론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얘기도 정리했냐면 하나의 전체 시스템은 다수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러한 시스템 이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가 지문상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버나드와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나드는 제가 이론편에서 생각보다 자주 언급했어요. 뭐 때문에? 조직 균형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버나드고요. 이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에 따르면 모두 세 가지의 기본 요소, 공통 목적, 의사소통,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걔네들이 결국 요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나드를 시스템 이론에 입각한 연구자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관점도 버나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그 역시나 이론편에서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기업은 협동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업을 협동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버나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버나드가 시스템 이론가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먼은요. 뭘 주장했던 사람이 사이먼이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을 주장했던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이먼이고요. 그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전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집단 의사결정이란 이야기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에서 합리인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관리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리인이 모여서 의사결정한다는 집단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상호작용이었죠. 그러니까 사이먼 역시 시스템 이론가로서 언급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1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답은 명확해지죠. 답은 5번입니다. 환경과 조직이 다르면 경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시스템 이론이다.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2번 가시면 주식회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한책임제도, 2번 자본 조달의 용이성, 3번 독립된 실체, 4번 소유와 경영의 일치, 5번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 문제 간단하니까 칠판 없이 그냥 바로 답 확인하면 답은 4번이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경영자? 전문 경영자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음 3번 경영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하면서 4개가 순서대로 5가지로 지금 배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뭐 지문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경영관리 또는 관리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관리 또는 관리 활동 또는 관리 과정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페이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모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5가지가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고요. 요 5가지가 페이올의 관점이에요. 근데 요 5가지가 현대로 오면서 이래저래 간소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형태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냐면 요 5가지가 4가지로 간소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4가지가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는 형태로 4가지로 간소화가 되는 거고 3번 문제는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 5가지가 다시 3가지로 간소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3가지가 돼버리게 되면 얘네들을 묶어서 플랜, 얘를 두, 얘를 C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랜 to C라는 형태로 3가지로 간소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답만 확인하면 되겠죠. 3번 문제 답은 5번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